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박제한 다음에 만약의 경우 맨시티가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다? 네. 요 표정을 두고두고 이용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시즌 만에 우승했고 통산 36번째 우승이죠. 네. 리그에서는 또 최다를 계속. 네.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좀 갱신을 하고 있고. 네, 바르셀로나가 27번 우승이니까 35라운드에서 결정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역시나 바르셀로나가 지로나에게 또다시 2대4로 패배했죠. 그 형님 저 리액션 봤거든요. 네. 그 저희가 영상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뭘 받았어요?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아유 또 뚫렸어. 아 진짜. 그 이게 언제 4대2 될 때예요? 네, 4대2 될 때. 그 포르투 원더골 나왔을 때. 네. 야 이거 거의 실점 장면이다. 야 실점 장면.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하고 갔거든요. 아 까디스 경기? 네. 레알 마드리드 경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전 때문에 11명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겼죠? 네, 3대0으로 이겼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빨리 달려가야지 집으로. 왜냐면 이 경기를 또영주TV 가족과 같이 네.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동안 핸드폰에 계속 뜨는 거예요. 아. 텐센 골, 네. 그리고 도우비크 골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가서 봤더니만 이 참사가. 네, 아니 일단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은 2대1이 됐을 때는 그쵸. 기분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전 저 참사가 벌어지니까 점차적으로 그냥 사실 이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그러지 네.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 뒤에 저희 그 대표님들 네. 그 형님 이 표정 있죠? 이 표정. 여기 개새끼야. 지금 방금 했잖아요. 놀리지 마, 이 새끼야. 이거 봐,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도 새끼야 나한테 우참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다 똑같습니다. 이 새끼 봤죠, 지금? 야, 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그래. 아이씨. 졌어. 형 좀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 지야, 만약에 힘쓰면 했어, 새끼야.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이 조롱을 하더라고 이렇게. 요즘 아스날 좀 잘 나간다고 이걸 이렇게 따라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저는 요 표정을 박제하겠습니다. 어디에요? 네. 아니, 이거 네,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박제한 다음에 만약의 경우 맨시티가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다? 네. 요 표정을 두고두고 똑같이. 이용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한 명은 저 따라하고 있고 한 명은 야 영주 형 놀리지 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또 박장대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주원의 문제는 뭐냐면 네. 말은 놀리지면 안 돼. 네. 더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약간 그 장장 넣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 놀리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불타고 있는데 야 놀리지 마 하면서 기름 네. 붓고. 그 종윤이 눈치가 빨라서 계속 하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대 좀 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가 시간을 좀 알고 싶네요. 귀가 시간이요? 네. 네. 조용히 뒤에서. 예. 언제 네. 이제 집에 가나? 네, 내가 그랬는지 모르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아스날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맨시티가 사실상 이제 상황상 많이 유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 또 이제 그대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몰라요. 물론 이제 지로나가 남은 4경기를 봤을 때는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있긴 하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다음 경기가 또 소시에다드인데 4경기 일정을 봤을 때는 또 쉬운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비야하고 원정 경기가 마지막 경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가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지로나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차가 1점 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만약의 경우 사실 몰라요. 네. 이거는 어떻게 뒤집힐지. 막판에 지로나가 한두 번 실수했는데 바르셀로나가 또 잡으면서 2위로 올라오면 결국 라리가 2위는 바르셀로나, 프리미어리그 2위는 아스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같다. 그러니까. 네. 어. 아니 지금 박찬호가 그랬으면 네. 인테르는 우승 확정지었으니까 그쵸. 그럼 사실 할 말이 이제 또 없는데. 자, 저 자식 우승했다고 지금 비웃네 이런 느낌일 텐데 네네네. 물론 더 열받았을 겁니다. 그쵸. 박찬호가 저랬으면 더 열받았겠죠. 근데 찬우 형이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종윤이가 저렇게 한 걸 보고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지금 비웃고 있구나. 저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나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 첫 안의 시간이 프리미어리가 아직 많이 남지 않았고 어찌 됐건 이 레알 마드리드 우승하면서 뭐 레알 팬분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우승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기록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최다 득점, 최소 실점.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1패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홈에서는 무패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쿠르투아 부상부터 시작해서 시즌 초반에 정말 큰 부상들이 많았잖아요. 밀리탕도 부상으로 아웃됐었고. 네, 알라바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왔던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경우가 주드 벨링엄 못 나오면 브라임 디아스가 메워주고 비니시우스가 못 나오면 호드리고가 왼쪽 가서 골 넣어주고. 그리고 쿠르투아 못 나온 자리는 루닌이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3위인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 클라시코에서 2패, 두 번 다 졌죠. 지로나전에서 2패. 네. 그러면 3위가 맞죠. 레알 지로나한테 둘 다 더블 당했네 올 시즌.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3위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게 또 라리가는 어쨌든 승점 동률일 때 승자상을 또 먼저 따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3위 어느 정도 합당한 결과다. 하지만 아직 시즌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스페르코파 진출하지 못하면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대회에 나가서 돈을 좀 얻어와야 되거든요. 그거 봤을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들에서 어떻게 해서든 2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로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사실 저는 이 팀이 이제 그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 때 막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워낙 잘 나갔으니까. 저는 레알이 올 시즌 같은 퍼포먼스만 아니었다면 이거는 진짜 지로나 우승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퍼포먼스가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서는 그 퍼포먼스를 극복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지로나가 후반기 들어서 원정에서 약간 좀 패배하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좀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좀 있었고. 네, 홈에서는 여전히 강했는데 원정에서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가 레알에게 약한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한테 이제 그 홈에서 지로나가 엄청 센데 몬텔리비에서 유일한 1패가 이제 또 레알 상대 1패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로나가 뭐 우승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았느냐. 다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승을 거뒀고 홈에서 강하다는 사실 또 한 번 입증했고 그러면서 지금 2위로 올라갔는데 남은 경기들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렌시아 원정 경기가 고비긴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홈에서는 강하니까. 그래서 지로나가 승점을 좀 손실할 수 있는 경기는 발렌시아 원정 경기 같아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남은 4경기 모두 승리한 다음에 지로나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무승부 내지는 패배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로나전에서 이제 2대4로 패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패배가 있기 좀 전에 차비 감독 유임은 이제 완전히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차비 유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까지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 바르셀로나 감독 솔직히 구하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새 감독을. 그리고 다음 여름은 감독들의 대이동이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비가 남는 게 그래도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저는 차비 감독이 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좋겠지만 팀을 정상 궤도에만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에 더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뭐 엔드릭은 합류하고 음바페가 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측면 수비수나 중앙 수비수 영입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경쟁해서 우승을 다툴 수 있는 위치까지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감독이 와서 팀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만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 네. 일단 차비 감독이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해도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20골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물론 테어슈테겐 부상 때문에 이냐키 페냐가 나오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 쪽에 실점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중앙 지역도 사실 뭐 더영 부상 있고 가비 장기 부상에 뭐 페드리도 부상 계속 또 있었으니까 저는 1차적으로 수비가 흔들렸던 거는 수비 라인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미드필드에서 수비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올 시즌은 시행착오를 겪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올 시즌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이제 선수 영입하면서 특히 이제 왼쪽 측면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제 공격수 그리고 피보테
그리고 저는 측면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영입을 하면서 좀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감독이 오더라도 큰 변화 없이 또다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참 좀 묘한 게 그 형님 예전에 그 차비 나가라 했을 때 나간다고 알겠다 나간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성적 좋다가 남아줘 해서 했더니 갑자기 또 왜 귀신같이 아니 그게 저는 차비 감독이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아요. 네. 근데 나간다고 봤을 때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차비 나가. 그런데 이상한 감독이 와서 팀을 또 망쳐놓으면 그럴 수도 뭐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 현지 제 문도 데포르티보 기사 요새 좀 보고 있는데 거기 칼럼에서는 뭐 클럽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클롭 감독이 바로 지휘봉을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논조가 차비 사실 바르셀로나를 예전 최고 좋았을 때로 돌려놓기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차비가 1년을 더 맡고 클럽은 휴식기를 가질 거니 그 1년 뒤에 클럽을 데려와야 우리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칼럼으로 쓰는 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클롭이 현대 축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감독이 와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다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클롭 하면은 역시 헤비메탈 축구를 생각하잖아요.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속도를 높이는 축구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뭐 예전보다는 조금 템포가 떨어지긴 네. 했지만 근데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축구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릴까? 이런 의문을 갖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도 속도를 높이는 축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뭐 클롭 감독이 와서 나쁠 건 없지만 일단 다음 시즌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확실한 감독이 온다면 저는 차비 감독 내보내고 다음 여름에 확실한 감독이 와서 팀을 이끌면 좋은데 그런 감독을 찾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지속성이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 구성의 변화도 크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나가는 자원이 주축 자원들 중에 없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네. 되는 선수가 들어오는데 감독의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바요스든 모드리치도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뭐 몇몇 선수들이 나가겠지만 그게 이제 전력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대체가 어쨌든 네, 되는 가능한 지금 자원들을 자원들. 내보내는 네. 거고 그 가운데 뭐 응바페가 온다 누가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토대 위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연속성 위에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오면 새로운 감독의 입맛에 맞게 선수 영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차비를 한 시즌 더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변화를 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거죠. 네. 어쨌든 뭐 지로나전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승 확정이 돼서 뭐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아마 바이에른 뮌헨 꺾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다음 이제 뭐 더블 바라고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5라운드 경기 치르고 나서 광장에 모여서 네. 또 한 번 이제 축제를 또 벌이겠죠. 음. 근데 이제 축제를 좀 짧게 하겠죠. 왜냐하면 또 결승전을 또 그쵸.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의 경우 바이에른 뮌헨에게 무너지면 그러면은 이제 좀 퇴색될 수도 있으니까 다가오는 바이에른 뮌헨전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 이번에 패배했잖아요. 맞아요. 졌어요. 슈투트가르트한테 네, 졌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흐름은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영주 형이 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표 둘은 좀 조만간 그 첫 한식을 좀 준비해 보시는 걸로. 아니에요. 돈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처단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상해 정도로. 상해 정도. 네. 요 정도 한 네. 이 정도로. 클릭은 가능하게. 네. 네, 돈은 붙일 수 있게끔. 그 참고로 형님 전에 선글라스 끼셨잖아요. 네. 그것도 주원 형이 조롱했거든요. 뭐라고 했어? 그 바주카포 그 댓글 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도 이해는 해. 왜냐면 약간 저팔계스러웠어. 나도 그건 이해를 한다고. 아니 근데 잘 어울리던데요 그 선글라스? 근데 왜 그러냐면 나도 비싼 선글라스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명품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렌즈를 썼을 때만 그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도수가 안 들어가 있군요. 안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데 뭐 8,000원짜리 선글라스인데 안경 위에 써도 된다고 해서. 네네. 근데 캠핑할 때 선글라스 끼고 싶으니까 네. 그냥 안경 위에 쓰는 선글라스 진짜 싸구려 선글라스 사가지고 네. 나 이거 샀는데 어때 하고 써봤더니만 계속해서 뭐 소녀 어떠셔 막 이러면서 그게 네. 뜨더라고. 근데 나는
뭐 종윤이나 몇몇이 나를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네. 뭐 놀리거나 이러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주원은 네. 지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도 지금 외모가 그 정도인데 턱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야 지금 누가 누구 외모를 뭐라고 해. 아, 이주원은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레알 팬들 우승 축하하고요. 바르셀로나 내년에 좀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년에 잘해야 될 텐데.